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제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나를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쌓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하하.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 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4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피가 오나 우리는 생명을 내어 대는 결사적인 투쟁을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통령님에게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결과가 총선을 사기쳐서 192석을 만들어 결국 마지막 목적지인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의 각오와 정신으로 혁명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불의에 대해서 정의롭게 앞장서지 아니하시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북한의 연방제로 간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을 책임져야 될,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님이 이런 위기를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좌파 애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알아요. 대통령 3년 나머지 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반드시 개헌을 하십시오. 개헌을 동의하면 편안하게 대통령 마치게 해줄 테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만약에 그 사기에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끝난 뒤에 바로 깜빵입니다. 깜빵. 문재인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이재명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조국이가 아직도 몰라요? 그걸 모르시면 내일 바로 대통령 사표 내십시오. 바로 이 세 마리는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분을 믿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투쟁해 왔습니다. 하도 열받아서 장려원 박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길게 할 것 없고 한마디만 딱 했어요. 성관이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공무집행에 네. 완전히 5천만 국민을 전산 조작으로 국회의원 60명을 바꿔놓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놈이 몇 마리예요? 딱 5명입니다. 5명. 5명? 예, 그게 이제 전산을 조작한 핵심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192석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2석 뿐이 아니라 예, 이 국민의힘 정당 108석 됐잖아요. 예, 이것도 완전히 다 사기죠, 사기. 그렇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자, 이제 최고의 통계학자고 최고의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중2 때 벌써 오늘날의 미래를 알고 육사에서 미국에 유학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뭐 했습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했습니다. 돌아오신 뒤에 기무사에서 근무하셨죠. 예, 기무사에서 전산과장 하면서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기무사는 뭐 하는 단체가 기무사예요? 간첩을 잡는 데입니다. 간첩 잡는 데. 거기에 정보팀장을 하셨죠. 예, 전산팀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에 대해서 1인자라고도 봐도 되는데 예, 보니까 이 개자식들이 다 사기를 치는 걸 보고 예, 이제 28일 날 고발식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 조금 내가 봐주는 이유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4.15 총선 4년 전에도 수없이 고발해도 접수도 안 해주고 심지어 이번에 총선 한 달 전에 일괄적으로 다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즉시로 박사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바로 안양지검에다가 배당을 했다며요. 예, 6월 4일 날 예. 안양지청에 김지윤 검사에게 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국정은 대통령의 허가가 돼야 되니까 예,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하라. 예. 법무부 장관에게 예. 지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양지검에 접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들어가겠죠. 예, 일주일 있으면 아마 제가 저 과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야, 조사받으면 입증할 자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선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과천 경찰서에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그 경찰관은 반드시 5명의 전산 공무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박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전준환 목사님 모시고, 자, 전라도에서 지역구에서 우리가 출마한 국회의원이 있었죠.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역구에서 나왔단 말이야. 11군데에서 예. 나왔는데 그 후보자를 찍은, 자유통일당 후보자를 찍은 사람이 2300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자유통일당 표는 900표밖에 안 나왔어?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전라도가 왜 보자기에 왜 쌓였습니까? 북한의 보자기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들 많이 계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함성을 한번 질러보세요. 왔다며 맞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고 김성수 선생이 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선생은 호남이 낳은 인물, 이 앞에 동아일보 보이시죠? 고려대학교 아시죠?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수 선생입니다. 근데 그 김성수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누가 박탈시켰습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호남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호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으면 호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제 고향분이십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간첩으로 내려왔던 이 할아버지가 김대중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김대중이가 내세웠던 것들 4대국 안전보장론 맞아요 틀려요? 대중경제론 맞아요 틀려요? 예비군을 폐지하자고 했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햇볕 정책이 맞아요 틀려요? 햇볕 정책 한다고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었더니 핵폭탄이 날아오게 생겼어요. 방사포가 날아와요. 요즘에는 이제는 오물이 날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박정희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승만 정신을 따르지 않고 김대중 정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남 사람들은 여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시면은 만세! 저는 이번에 호남 지방에서 그렇게 적게 찍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호남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후보가 2300표 이상을 받았는데 비례대표에서 900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에게 말합니다. 선관위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관위원회에서 자식들을 부정으로 취직시키는 거 아시죠? 나빠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3대가 망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선관위원회 전산 조작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광훈 목사님이 돈을 100억을 현상금을 걸었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줄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세! 만세!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올 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마리를 잡아버렸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만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수사해야 됩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머뭇거리면 우리가 윤석열이를 타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뭉쳐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호남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싸우십시다. 자, 오줌이 마려워도 오줌 싸러 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오줌 싸버려. 지금 혁명하러 나온 사람이 오줌 싸러 갈 시간이 어딨어? 응? 또 뭐 먼데 온 사람은 뭐 미리 버스 탄다고 가기만 해봐 나한테 죽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죽으려고 온 거야. 죽으려고. 66, 56, 4.19 혁명 공약을 김수열 대표님이 발표하겠습니다.